2025학년이 존나 어려워. 시간 나면 이번 고3 6월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고3 6월보다 고2 6월이 훨씬 어려웠어요. 일단 18번 로페즈 씨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로페즈 씨가 스페인어 강사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내년에도 같이 하자. 스페인어 강사를 노예로 만들겠다. 1년 연장. 정답 찾아볼 공사해줘. 우리 조카 심사위 공부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9번. 자 우리 피터가 프리징 나이트. 아주 벌써부터 덜덜 떨리 부정적인 감. 근데 갑자기 평온하게 잠을 잤다. 기분 좋아져. 1번은 조금 애매하고 뭐 화난 건 아니니까 5번 합시다. 20번. 아니 인들아 상상해봐.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티를 가방 안에다 넣어요. 전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어떤 가방 안에다가 티를 왜 넣지 생각을 했는데 뒤를 잘 읽어보니까 티백 찻잎을 그 종이 티백에 넣어. 뭐 하여튼 차를 티백에 넣었는데 그게 물에서 안 녹는데 우리는 결국 주장 찾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시. 여기는 본격적으로 글쓴이의 주장. 예시가 뭐였어요? 뭐 아무리 대단하게 좋은 거라도 잘 섞이지 못하면 안 된다. 물론 잘 섞여야 된다. 밑에 볼까요? 리더가 어째야겠어. 리더는 다른 사람 젖꼭지를 잘 만져야 된다. 그들이랑 잘 섞여야 된다. 비전을 줘서 틀딱이 되라. 이런 소리 아니고 장벽 없이 접촉해라. 가슴 만져라. 정답이 21번. LEGEND. 아니 고2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글을 한 2번인가 3번 읽었던 거. 자 21번이 왜 어려웠냐면 일반적으로 글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나 문법들이 나와서 글이 너무 안 읽혔고 어쨌든 이번 고2 6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근데 또 의외로 오답률은 한 탑 5? 자 특별히 21번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주어 나와 엄청 어려운 게 있대. 물론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정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정의하는 게 어렵대요. 뭘 정의하냐? 한계를 정하는 게 어려운데 그 한계라는 뭐냐? 이성이 부과하는 거라. 잠깐 멈춥시다. 보통 모의고사에서 reason, 이성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인데 막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막 감정적으로 말고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단어 이성을 뭐라 생각했냐면 그냥 우리 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뇌가 한계를 부과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돈에 대한 욕심에서. 저 진짜 여기 한 20초 읽은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어려운 게 뭐냐면 한계를 정하는 건데 돈에 대한 욕망. 우리 뇌가 돈에 대한 욕망의 한계를 정하는 게 어렵다. 진짜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돈 욕심이 끝도 없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글쓴이가 한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렇게나 어렵게 말한 거를 제 식대로 그나마 쉽게 말한 버전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돈 욕심이 끝도 없다.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계속 읽어보죠. 여기 앞에서 이해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 쳐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부에 대한 욕망이 무슨 뜻이냐면 뭐에 대한 욕망과 똑같다. 절대적인 부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의 기준? 사람을 만족시키는 부의 기준. 돈 욕심은 끝이 없다. 여전히 이게 주제 맞죠? 이제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이 돈 욕심의 총량은 상대적이고요. 그걸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돈 욕심이 어떻다겠어요. 누구는 1억이면 충분한데 누구는 50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겠지. 이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just so much 이거에 대한 정확한 뜻을 제가 모르거든요. 뭐 제 나름대로 단순히 많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쳐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시험자의 입장으로 풀고 있으니까 이 단순히 많다라는 정의는 상대적인데 여기 as 접속사예요. 그리고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 접속사 다음에 주어를 생략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뭐 100번 양보해서 분사 구문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이미 앞서 나왔으니까 안 썼겠구나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에 대한 총량은 유지하는데 몫을 유지한대요. 그 몫은 뭐냐면 이게 뭔 개소리야. 저는 그냥 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부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원하는 건 50억인데 실제로 갖고 있는 건 1억. 이거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글이 진짜 어렵긴 하지만 지금 사람마다 돈 욕심이 많고 누구는 1억 누구는 50억 전부 다 상대적이다 라는 말까지 했네요. 그리고 누구는 50억을 원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건 1억이고 지금 이 말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세미콜론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서 말했던 건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인데 그건 오로지 그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에 한해서 행복함이 측정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50억인데 실제로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억으로 그 사람의 행복이 측정이 된다는 거고 not by 그가 얻기를 기대하는 거. 이 어려운 말을 다시 요약하면 사람이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은 쓰잘데기 없는 거래요. 뭐만큼?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뭐야? 내가 현실에서 1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뭐만큼이요?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 분자는 가지고 있지만 분모가 없는 거 2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분의 1 이렇게 쓰는 것만큼 존나 쓸데없는 짓이. 그러니까 말을 존나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shall have 이거 shall이 조동사고 have가 가지다. 이거 조동사 플러스 동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문제 출제한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라고 낸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돈에 대한 목표 욕심이 있고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좀만 집중해 봅시다. 자 사람
사람은 절대 상실감을 안 느끼는데요. 이 상실감은 뭐냐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으면. 진짜 말장난. 우리가 상실감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실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그는 그냥 만큼 행복해. 그것들 없이 만큼 행복하다. 그러니까 50억이 없어도 1억이 있는 것만큼 행복하다. 우리가 지금 현실 50억이 없다고 할지언정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절망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냥 행복한 건데 와일스트? 저희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나더를 후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설명하고 싶나 봐요. 우리는 1억을 갖고 있는 것만큼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얘는 아마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100배만큼 많이. 그러니까 아까 1억을 가진 사람보다 100배 많으니까 뭐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느낀대요. 비참한 걸. 왜? 그는 안 가지고 있거든. 하나를. 그가 원하는. 아, 이거 글의 흐름이 살짝 바뀌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들어줬던 게 현실에서는 1억을 갖고 있지만 상상에서는 50억 갖고 싶어하는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뭐 50억이 없다고 한들 1억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지금 A라는 사람이요. 근데 방금 여기 제2의 인물을 뒀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현실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 근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는 B라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냐면 A라는 사람보다 100배 더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현실에 100억이 있지만 자기가 상상 속에서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결혼한 뭐 행복한 가정을 뭐 진정한 친구를 갖는. 자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이게 없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그거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호라이즌 이런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같다 틀리다? 당연히 틀리다. 자기들만의 행복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오답률이 70%가 안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은 맞은 건데 저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영어 21번 이거 봐. 아니 우리 고2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나 봐. 좀 글을 잘 읽어? 정답 찾아볼까요? 누군가의 성공은 판단되는데 얼마나 많은 목표. 자, 이런 말 안 나왔어요. 2번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안 나왔죠. 3번 한계란 있을 순 없다. 우리가 한계가 없다 했나요? 사람들마다 원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4번을 보면 누군가의 행복의 기준은 여기까지 너무 괜찮은 말이 뭘로 만들어지냐? 사회적인 표준이라는 말은 너무 뜬금없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표준이지 무슨 사회적인 표준. 5번을 읽어보면 사람마다 원하는 그 한계선이 다양하다. 그래서 사실 모든 모의고사의 공통점이지만 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지는 쉬워진다. 너무 명확하게 정답 5번으로 찍고 넘어갈게요. 22번 우리 모든 레스토랑은 단어를 선택해. 어떤 단어?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김밥 나라에 갔는데 존나 맛없는 김밥 메뉴 이름이 있다고 하면 시키고 싶겠어요? 음식을 잘 팔고 싶으면 이름을 잘 정해야 돼.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케이. 근데 우리가 레스토랑 예시를 지금 왜 들었냐면 자연도 자기들만의 밥 먹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 자연들도 손님들을 많이 이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꽃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꽃들은 꼬셔야 돼요. 잠재적 손님들. 혹시 느낌 오나요? 식당 주인은 손님들을 끌어야 돈을 버는 것처럼 꽃은 누구를 유혹해요? 당연히 꽃의 번식을 위해서 곤충들을 유혹하겠죠. 식당 같았으면 음식 이름을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꽃들의 역할은 뭐예요? 뭐 꽃 색깔이 예뻐야 된다. 향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그냥 대충 읽었어요. 꽃들은 당연히 네온 사인이 없음.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얘들은 언어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 대신에 우리 꽃들은 냄새를 사용한다. 진짜 너무 어이없었던 게 여기 그대로 나왔어. 22번은 거의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해요. 23 얘도 뭐 딱히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12달 후에 $1000를 받고 13달 후에 $1100를 받는데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100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게 더 현명한 선택 같으니까 뭐 한 달만 더 기다리면 10만원 더 준다는데 뭐 안 할 이유가 있겠나.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 야 너 지금 $1000 받을래? 아니면 한 달 뒤에 $1100 받을래? 라고 한다면 당연히 $1100 같은데 이번에는 $1000 받는. 오호. 그러니까 얘랑 차이가 뭐냐면 지금 vs 한 달 뒤. 얘는 12개월 vs 13개월. 12개월 기다릴 바에 13개월도 기다릴 수 있겠다. 근데 두 번째는 한 달 뒤에 받을 바에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받겠다. 이 지금이라는 게 중요한가 봐요.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게 어디 나와 있나. 아니 내가 이미 12달이나 기다렸는데 한 달 더 기다린 게 뭐 대수인가.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아니다. 내가 지금 받는다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 흔들린다 그거죠. 그냥 오른쪽에 제가 써놨던 이거를 찾으면 그게 바로 글의 주제 정답이겠죠. 영향. 곧바로 돈을 받는 거에 대한 영향 결정하는데 지금이 중요하다 했는 1번 너무 괜찮잖아요. 세모 치고. 그리고 제가 주제 문제 풀 때 팁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여기가 다 맞는 말이라도 단어 하나가 잘못됐다? 그럼 이 문장은 무조건 틀린 거라고. 자 2번 위험을 인지한다. 경제적인 안정성, 돈 관리, 감정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정답 1번 찍을게요. 14번. 와 저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살짝 쫄았어. 왜 쫄았냐? 헨 디드니스 뭐 처음 본 말이 나와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중심적인 중요함. 그래서 저는 그냥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해석할게요. 뭐에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헨 디드
핸드니스의 개발을 이해하는 핸드니스가 뭐노 씨발. 그래도 어원이 핸드인데 뭐 손이 발전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이 없었는데 점점 이렇게 손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손이 이렇게 자라는 거. 그렇게 저는 상상을 했는데 이렇게 손이 만들어지는 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바로 질문에 대답하는 거래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발전에 있어서 언제 그것이 결정되는가. 근데 그것이 뭐래요? 이거 가주어죠. 애기들이 레프트 핸드인지. 그래서 여기서 살짝 안심했죠. 우리가 왼손잡이지 오른손잡이 언제 결정되냐? 이런 소리겠죠. 여기까지 요약해볼까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게 언제 결정된 에 대한 answer 답변 뭐 해답이 중요하다. 이게 도대체 언제 결정되는 거야? 라고 요약을 할게요. 제가 여기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만 30초가 넘게 걸렸는데 그래서 여기 읽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어쩌지라고 쫄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 글의 흐름이 안 바뀌어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언제 결정되냐? 지금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오래된 생각이 있었대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대한 생각은 결정되는데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뒤에 뭔 내용 나오겠어요? 초등학생 때가 아니라 더 어렸을 때 그게 결정된다. 봐요. 여기 이렇게 그대로 써져 있잖아요. 여기를 제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글의 흐름이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어떤 연구가 나오죠. 연구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오고 그럼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초장부에서 끝이 났네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 이거 언제 결정? 이 병신. 정답 찾아볼까? 무슨 손잡이인지는 왜 환경에 의해 결정돼. 환경이라 말 안 나와. 사용해라. 과학적인 노래. 그건 바로 재능이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언제 실제로 시작되냐. 우리가 정해놨던 주제랑 너무 일치하죠. 정답 5번 찍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29번 아니 여기 주어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동사는 have 써야지. 우리 초등학생 때 배우는 단수 복수 문제죠. 참고로 여기는 관계대명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사실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정답은 2번이고요 혹시라도 1번에서 5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들은 댓글창 남겨주시고요. 30. 만약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모는 차 그 기름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럼 얼굴에 웃음꽃이 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콜라가 뭐 2,000원이라 쳐봐요. 근데 다음날 이게 10원짜리가 돼. 존나 개꿀. 기름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분 좋잖아요. 저 여기 해석 안 할 거예요. 근데 또 안 하면 문제 푼데 지장이 있으니까 대충만 합시다. 기름값이 낮아지면 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져요. 어떤 에너지? 우리 공장들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막 공장을 가동하는데 기름값이 싸니까 막 24시간 가동해도 되는 거야. 결론 기름값이 떨어지면 공장, 회사, 산업 입장에서는 개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들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좋다. 왜? 가격이 내려갔으니 당연히 이 가격 내려가는 현상은요 영향을 주겠죠. 어떤 영향? 막 자극을 주는데 공급이 당연히 많아질 거고 또 뭔가를 당연히 제공하겠죠. 성장을 위해. 그러니까 다들 엄청나게 살아나겠지. Conversely 반대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읽어봅시다. 근데 반대로 기름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shrink 되는 게 정상이고요. 굿뉴스가 아닌 게 정상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름 가격이 올랐던 때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때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대. 지금 이거 개소리인 거 느껴져요?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불고 한다.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말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실제로 기름값이 폭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시절은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서 슬퍼하는 현상을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과거에도 기름값이 올랐는데 그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냐고요? 안 벌어졌겠냐고요? 당연히 벌어졌겠죠. 근데 여기 디스 뭐죠? 디스. 이러한 현상이 없었을 거다.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죠. 정답 3번으로 체크. 30.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까먹는데요.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별로 안 궁금하다. 왜 안 궁금해요? 나랑 연결점이 없으니까. 뭐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나왔으니까 잘 읽어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안 까먹는데요. 어떤 가십거리를? 우리 사촌에 대한. 자, 요약하고 넘어갑시다. 나랑 상관이 없으면 기억을 못하고 나랑 상관이 있다면 당연히 기억을 잘하겠고. 글 흐름이 이거죠. 자,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특징 좀 많이 커요. 그리고 좀 더 빨라요. 입장하는.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제가 진짜 모의고사 설명할 때 고1, 고2, 고3 맨날 상상하라 했고 주제를 까먹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이어가라 했잖아요. 방금까지 우리는 우리랑 상관 있는 것은 기억을 잘한다라고. 그럼 이 네트워크가 뭔지는 몰라도 훨씬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고 훨씬 우리한테 빠르게 느껴지는 이 말 자체가 상관없다랑 상관이 있다 중에 뭐랑 더 관련이 있어 보여요? 이 네트워크가 나에게는 더 크고 나에게는 더 빨리 작용하는 거. 당연히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용을 잘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랑 상관이 있으면 기억이 잘 되는 네트워크가 있다.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이런 말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한다. 글 흐름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데 우리랑 관련이 있다? 그럼 훨씬 더 쉽게 처리하고 쉽게 막 이런 글의 흐름이 계속 똑같거든요. 여기 봅시다.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뭐 말 잘하는 사람이 합시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찾냐면 만들기 위한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 봐요. 추상적인 걸 어떻게 말하면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말 잘한다 이렇게 느끼게 할까요? 존나 추상적이고 나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나랑 관련 있게 만드는 거,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밑에를 읽지 말고 한번 풀어볼까요? 객관적이다. 우리는 지금 나랑 관련 있다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논리적이다, 창의적이다, 상징적이다, 개인적이다. 나의 개인적인 일각, 내 이야기가. 정답은 3번밖에 없겠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에 21번이 진짜 어려웠. 근데 뭐 다행히 다른 문제들은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진 않더라고. 32번도 마찬가지. 스티브 잡스 그거 알죠? 애플 회사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새로운 기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옛날에 컴퓨터 나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당연히 종이나 펜 같은 거 사용했고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피지컬 파일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우리 막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플 회사가 바라는 막 신기술이 있는 세상, 이런 거는 옛날 사람들한테는 좀 레디컬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급진적이야. 종이 쓰면 되는데 패드를 써. 옛날 사람들은 막 이런 거 새롭게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혹시라도 해석에 질문 있으면 댓글란에 물어보시고, 솔직히 여기 쪽 보면 답이 바로 나오지 않던가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종이 위에 써져 있는 아이디어? 그거는 문서, 다큐먼트. 근데 다큐먼트 그런 종이들이 모여져 있는 거. 그 폴더들이 있는 거. 데스크. 아무리 옛날 사람 틀딱 이런 단어는 옛날부터 써왔던 단어니까 아무리 버추얼 세상에 이 단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어라? 친근한 용어를 썼네? 정답은 1번이네. 존나 섹삼 13. 제발 글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질문하세요. 문법이든 해석이든. 저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 접근법을 도와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우리 새끼 거북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새끼 거북이가 진짜 신기한 점이 뭐냐면 엉금엉금 기어가게 진화했는데 빛으로 기어간대요. 왜 태어나자마자 빛으로 기어가나 했더니 어두운 바다에서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거는 달빛에 반사된 불빛인데 물 표면이란 뜻이라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막 어떤 빛이 보여. 그래서 이 빛 쪽으로 막 엉금엉금 기어가. 근데 이 빛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닷가에 비친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다시 말해 여기가 바닷가라는 뜻, 다시 말해 거북이가 안전한 곳이라는 뜻, 그렇게 진화해왔다 그거예요. 근데 글의 흐름 바로 느껴지죠. 하지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또 인간들이 문제다. 왜? 우리 집에서든 호텔에서든 뭐 하겠어요? 또 빛이 뒤지게 반짝거리겠지. 빛이 어디 있지? 여긴가? 딱 도착했는데 어디? 바다인 줄 알았는데 클럽이. 어머, 거북이가 왜 여기 있지? 인간들 때문에 거북이가 그렇게 온 건 거북이 불쌍하다가 그래 주제. 결론, 요즘은 거북이들의 진화한 그 의사결정 메커니즘, 다시 말해서 태어나자마자 빛으로 향해 가는 거, 그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게 돼버렸다. 진화를 한 건데 존나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정답 찾아볼까요? 빛을 찾아가는 능력은 제공해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강화하는 거 아니고, 심지어 공포를 강화하는 거 아니고, 거북이들의 능력은 장님이 돼가고 있어. 현대의 빛에 의해, 인간들에 의해서 그 능력이 퇴색되고. 정답 3번 할게요. 봅시다. 우리의 감각기관들, 저는 눈, 코, 입이라고 할게요. 얘들은 채널이래요. 뭔 채널? 의사소통 채널. 눈, 코, 입은 의사소통하게 해줘. 존나 쉽죠. 근데 뭐 사이에? 뇌랑 바깥 세상 사이에. 제가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눈, 코, 입 때문이다. 뇌가 세상이랑 통할 수 있는 건,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건 내 몸의 감각기관 때문이다. 이것부터 제대로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거 해석했으면 이거 틀렸을 리가 없거든요. 뭐 선지를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뇌는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감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들은 감각할 수 있는데 우리 뇌는 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노출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뇌가 바깥 세상에 이렇게 꺼내져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빛도 못 느끼고 뭐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환자들은 종종 깨있고는 해요. 뭐 할 때? 뇌 수술 받을 때. 진짜 실제로 머리를 갈라가지고 뇌 수술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뇌는 고통을 못 느껴가지고 그냥 그대로 수술하고 마취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그럼 지금 여기 위에 써놨던 주제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해석이 좀 까다로운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어요. 뇌는 느끼지 못하는데 뇌 말고 다른 감각기관들은 감각을 느낄 수 있으니까. 눈, 코, 입 같은 거 그냥 그 소리를 어렵게 반복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들은 경험해요. 다 경험해요. 이런 것도 물론이거니와 눈, 코, 입은 느낄 수 있다는 걸 또 어렵게 써놨어.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눈, 코, 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명확해요. 뭐가 명확해요? 그냥 눈, 코, 입은 느낄 수 있고 뇌는 못 느낀다. 저는 이게 왜 개인적으로 3점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빈칸을 포함해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빈칸 내용을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근데 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지능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개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을 얻든 개성을 얻든 전부 다 이런 거는 약간 뇌가 하는 역할인데, 뇌가 역할을 하려면 감각기관이 일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1번은 세모고 2번부터 볼게요. 우리 뇌는 환상으로부터 뭐 현실이랑 구분한다. 뇌가 주제가 아니라 감각기관들이 일하는 그 문장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이성에 의존한다. 아까 우리 21번 풀 땐가 이성이란 말 또 나오지 않았나요? 모의고사가 이성이란 말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걸
이걸 그냥 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뇌에 더 의존한다. 감각기관보다? 개소리죠. 우리 뇌는 받아들인다 감각 정보를. 선생님!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 뇌가 똑똑해져가지고 퍼스널리티나 인텔렉트를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겠냐 병신. 4번 절대 아니죠. 각각의 정보들은 연결돼 있다. 지금 연결됐다라는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답 1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오답률 몇이야? 여기 오답률 2위에 오답률 말이 돼? 21번이 훨씬 어려웠는데 왜 34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35번 안 할 거예요. 왜요? 존나 쉬워서. 저 어려운.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은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되는지 질문 남겨주세요. 36번. 제가 원래 유튜브를 좀 쉬려고 했는데 하도 우리 몇 학생들이 막 댓글로 센세 믿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해설 영상 막 이러고 막 부담이 돼가지고 이번 6월은 그래도 올려야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순서 맞추기 문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뭔 생각 드냐면 얘들이 순서 맞추기 문제를 진짜 어려워하는데 사실 순서 맞추기 문제가 진짜 쉽거든. 이게 왜 쉽냐면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리긴 했지만 오늘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대충만 무조건 박스 내용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도 뭔 소리야 싶다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기대값은 뭐냐면 이 어려운 말을 설명해주는 최대한 쉬운 설명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볼까요? 우리가 전환됐는데 뭐로부터? 입으로 말하던 시대에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 원래 우리 지식이라는 거는 전파가 됐는데 이야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그게 어디 쪽으로 이동했다? 글 쓰는 걸로 그러니까 말에서 글로 진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글 쓰는 게 기초가 된 문화로 전환됐는데 여기서 홀드백이 왠지 백이 있으니까 약간 되돌아갔다? 뭐 아니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홀드백이라는 구동사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잘 안 외워가지고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찾아보시고 뭐가 됐든 글로 진화하긴 했지만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 수백 년 동안. 왜 진전이 없었대요? 적절하게 글 쓸 수 있는 재료가 없었대요. 글을 쓸 만한 재료가 없었다고요. 그럼 그때 당시 수백 년 동안 왜 글 쓰기 위한 재료가 없었을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아니 당연히 모르잖아. 그럼 왜 없었을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지금 부족하다고요. 갑자기 종이가 왜 발전해? A 버리고요. 볼이라든지 찰흙이라든지 그게 사용돼. 글을 쓰기 위한 적절한 재료가 맞나요? 지금 현대 사회에 비교해서는 한없이 수준이 낮잖아. B는 좀 괜찮네 싶어야 돼요. C번 볼까요? 그것은 2000년 전 방금 수세기 동안 막 글 쓰는 재료가 부족했단데 그거는 2000년 전이야. 뭐 지금 시간 여행하면 C 버려요. 그럼 B부터 하니까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바로 읽어볼게요. 옛날에 글쓰기 재료가 진짜 병신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프랙처가 뭐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뜻인가? 뭐 안 좋은 뜻이겠죠. 얘들 막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옛날에는 너무 글 쓰는 재료가 수준 미달이었어요. 뭐 나무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쉽게 손상이 됐고 그리고 벽화도 나오긴 했는데 당연히 요즘에 비하면은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재료가 부족했다 했는데 그 부족한 재료에 예시가 나와? 그럼 이거 해결을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나요? 전 당연히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뭔지 둘 중에 하나 A나 C 찾아보니까 그거는 2000년 전이었다. 이렇게 재료가 부족했던 건 2000년 전이었다. 뭐 그래요. 뭐 적절하다 칩시다. 그리고 그 재료가 부족했던 건 여전히 지배적인 형상이었다. 써져 있는 단어에.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2000년 전에는. 계속 읽어볼까요? 그 종이는 어지라요. 종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 이때 바로 A 넘어가봐요. 종이의 발명이래. 해결법이 종이의 발명이었네. 그리고 여기서 종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C번에서 종이 이야기 그 종이가 나왔겠죠. 정답은 B, A, C 2번이 정답이겠네요. 37번도 마찬가지. 글의 흐름 문제는 은근히 쉽다고. 이성이 또 나왔어요. 우리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reason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제발 reason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적으로만 외우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마스터 좀 하라고. 이 단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뭘로 구성이 안 돼 있니? 싱글로 구성이 안 돼 있니? 이거는 휴지다. 아니야. 이거는 하얀색이고 둥글게 생겼고 여러 겹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이성을 통해서 휴지라고 판단한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물건을 판단한다. 그게 이성이 됐죠.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간에 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싱글 클레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거는 분석해보면 어떻다?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들어갔다. 여러 생각이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여러 생각이 들어갔는데 왜 여러 생각이 들어갈까? 라든지 자연스러운 흐름 찾으면 돼요. 볼까요? 이 두 개의 생각들 사이 두 개의 생각들이라고 말한 적 없잖아.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표현될까? 하나의 문장으로 아니 하나의 상태로 이제서야 우리는 개념 설명을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다짜고짜 하지만 해가지고 뭐 문제를 발견하는 듯이 말하면 우리가 뭐 잘도 대답하겠어. 뭐 이런 개념이 있는
있나 보구나 했으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와야지 갑자기 하지만으로 찍는 게 말이 되냐고. 심지어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뭔 상황을 그렇게 봤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C번이 정답이겠구나라고 봤던 거고.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성은 이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성에 대해서 또 나오잖아요. 친절하구나. C번이 정답 맞구나.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필요한 우리 이성 있잖아요. 그 이성은 반드시 부서질 거래. 어디 쪽으로? 어떠한 사슬 같은 걸로. 왜 사슬이라 하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모여서 만든 게 이성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모여서 체인처럼 생겼다. 괜찮잖아요. 심지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도 들어줘요. 자, 어떤 주장이냐면 호주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자유가 필요하다. 물론 공짜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이 나왔던 이유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거냐면 우리 경제가 이득을 보려면 잘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교육이랑 돈 문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B가 맞을까 A가 맞을까 한번 우리가 순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 가지 생각들 사이의 링크. 대학교 교육은 공짜여야 한다. 교육을 잘 받으면 경제가 산다. 이 두 가지 생각일까요? 맞다 치고 이 두 가지 생각이랑 그 결론이 명확해 보이지만 그 결론? 우리는 C번에서 말한 간단한 명제 두 개를 본 건데 결론까지 내렸나요? 확신이 안 가니까 저는 B로 넘어갔거든요. B를 읽어보니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표현되는가? 이 상황이라는 건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 명제겠죠.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 교육은 공짜여야 한다라는 주장. 이 사건이겠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여기서 우리의 분석이라는 건 이거 아닐까요? 잘 교육돼야 우리가 잘 산다. 약간 저만의 용어로 바꾸면 이러한 원인과 결과는 겨우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될까요? 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이 나오기 위해서 겨우 한 가지 생각으로만 나타날 수 있냐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 이해되나요? 아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싱글이 아니라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인터랙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경제가 사니까 대학교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말을 해도 되냐 그거죠. 저는 B번이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물론 A번도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긴 한데 다짜고짜 더 컨클루전이라고 하길래 살짝 애매했는데 조금 애매해서 B로 넘어왔었는데 여기 봐봐요. 인터랙션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앞에 했던 말이 이렇게 부정하죠. 거의 그렇지 않다. 싱글이 아니다. 원 스테이트먼트일 리가 없다. 여기 봐요. 그 결론은 대학이랑 무료 교육에 대한 것이 결론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를 했네요. 그 결론은 명확해 보인다. 아까는 다짜고짜 이렇게 생각해서 그 결론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B번에서는 결론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아, 그럼 B번 말이 나오고 나서 A 말이 나왔겠구나. 근데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 C번이니까 C, B, A겠구나 라고 해서 정답을 5번 찍었어요. 혹시라도 스토리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창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그걸 중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댓글창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잠시만. 마이그레이션도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민 가고 이주 가는 거. A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B 나라로 이민 가고 이주해 가는 거. 그 마이그레이션인데 그거는 보통 어떻게 보고가 되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대중매체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심지어 과학적인 서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엄청 위험한 거라고. 혹시나 저 마이그레이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가 설명해줬어요. 이거는 안 좋다. 예를 들면 도시가 엄청 붐벼요. 그러면 노동시장이 부서지고 가난에 허덕이고 이런 거 말고도 사람들이 피난하는 사람들 자연적으로든 인공적으로든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게 마이그레이션이다. 그냥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정의 끝.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봅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잖아요. 훨씬 더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이민의 이유가 A거나 B다 라고 했는데 사실 C다, D다, E다. 다른 이유가 더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찾는데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으려고. 우리 외노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거. 왜?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몇 배 더 비싸니까. 우리가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도 우리가 거기서 돈을 더 받는 것처럼 물가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일할 바에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는 주의죠. 그래서 물론 이 이민 가고 이주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계속 부정적인 말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이그레이션이 아웃이니까 아마 이주를 가는 거 말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뜻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마이그레이션 아웃 마이그레이션이랑 똑같다고 할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재분배하는데 우리 일꾼들을 진짜 노동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는 적은 그런 곳에서 아이고 제발 우리나라에서 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일할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하는 나라 쪽으로 재분배해준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공장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나라는 공장이 4개 있고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이주 오는 게 맞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재분배됐다라는 말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네요. 방금 부정적이다 해놓고 긍정적으로 넘어간다? 박스 넣으면 되겠죠. 우리 이민 이주 가는 거는 심지어 해결책도 될 수 있다. 부정이지만 긍정이 될 수 있다. 정답은 3번. 39번 가볼게요. 그놈의 돈이 문제죠.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전부 다 정부가 해요. 그럼 문제가 뭐야? 걔들은 마주쳐요? 유혹에 마주치겠죠. 대통령이 돈 없어서 세금 거들라는데 사람들이 세금도 주기 싫어요. 그래서 뭐예요? 돈을 직접 찍어내는 거예요.
거임. 그러면 나라 좆대죠. 우리 고대 왕이든 현대 정치인이든 간에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마주치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결과를 맞겠죠. 그럼 그거는 방법이 되는데 어떤 방법? 정부의 힘을 빼앗는 방법. 지금 정부가 돈을 직접 찍어내고 있는데 힘이 떨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은 맘먹으면 주머니에 500억을 만들 수 있는데 힘이 떨어지겠냐고요. 2번이 벌써 정답이잖아요. 읽을 필요도 없는데 한번 봐볼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려면 정부가 돈을 독점하는 것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뭐를 선호해요? 화폐 대신 금, 은, 동 같은 뭐 부가 설명 필요한가요? 이거 40번을 틀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글의 전반적인 흐름만 지금 잡아드릴게요. 우리 감정이랑 의사결정 있죠. 내가 화가 났어. 그럼 뭔가 결정 내릴 때 굉장히 충동적일 것 같아. 뭐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여기 내용 좀 점프하고 여기 실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뭔가를 발견했대요. 우리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 있죠. 거기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의사결정을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거 봐요. 감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감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뭔 소리냐면 우리 지금 뇌가 그러니까 거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이렇게 써줄게요. 감정을 못 느껴. 감정을 못 느끼면 해결을 못하고 의사결정을 못해요. 충동적이어서 해결을 못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감정을 못 느끼는 병신 상태가 되니까 해결이 안 됐다 그거예요. 여기 봐요. 좋은 결정은 뭐의 결과물이다? 감정적인 뇌가 감정적으로 일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거다.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순점이라 그거죠. 정리해줄게요.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못 내릴 줄 알았는데 원래의 고정관념과 좀 다르죠. 감정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새로운 결론을 얻은 거예요. 심지어 이걸 잘 읽은 사람들도 여기서 틀렸겠죠. 잘 보세요. 뇌의 감정적 부분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 주죠.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 뒤에까지 읽어야죠. 어디 안에서? 전통적인 경제학 안에서. 쉽게 말해서 옛날에 생각했던 거. 감정이 있으면 좋은 결정을 못한다 라는 생각에 이 뇌 실험의 결과는 반박을 하고 카운터를 쳤겠죠. 그래서 뒤에까지 안 읽은 사람들은 4번을 찍고 넘어갔겠지만 정답은 2번일 거다.